안녕하세요. 건축일기 정경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평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78년도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32평의 평면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평면이 또 진화되어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예술적인 성격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현상 설계에서 디자인 박물관을 디자인 박물관에 공모안을 제출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이제 디자인을 삶의 거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디자인이란 제 생각에 어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리적인 형태로 형상화하는 것이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건축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충족시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주거 형태를 보면서도 이제 우리의 삶과 연관 지어서 이제 평면을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라는 거는 이런 복도 공간을 두고서는 각 세대들이 이제 연결되는 형태의 아파트이고요. 이거는 뭐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공용 면적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아파트죠.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호화형 아파트입니다.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가운데 둬서 양쪽 세대로 진입하게 되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환기라든가 이런 점도 좋고 프라이버시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이 코어가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진화해서 이제 아파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코어를 뒤쪽으로 두게 함으로써 전면부를 이제 넓게 만들게 됩니다. 전면부가 넓어지면서 이제 아파트의 레이아웃을 3개의 영역으로 구획해서 이제 3베이 아파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타워형 아파트, 복합형 아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도, 이거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본 투베이형 아파트죠. 투베이형 아파트는 이제 2000년대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요. 2000년 초반에 이제 3베이형 아파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베이형 아파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편의상 이제 우리가 이쪽은 남쪽이라고 하고 남쪽, 이 뒤쪽은 북쪽이라고 볼 텐데요. 남쪽으로 이제 주요 실들이 자녀방, 거실, 안방, 주요 실들이 이렇게 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4년도 축전 캐스빌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약간 특이했던 디자인은 이 앞으로 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실은 이제 세미 외부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자전거라든가 유모차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현관 중에 외부형 현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점점 안방과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전용 화장실 이런 식의 이제 셋업이 조금씩 굳어지게 됩니다. 자, 2007년도 레이크 팰리스라는 아파트 32평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현관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앞으로 조그만 발코니도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때 많이 보이던 게 발코니에 이런 화단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코니 확장 때문인데요. 현재 현행 법규에서는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외벽에서 1.5m까지 할 수 있게 되고요. 할 수 있다는 말은 외벽에서 1.5m까지는 면적에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화단을 만들게 되면은 이 발코니의 면적을 2m까지 이제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단이 설치된 아파트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화단을 설치하게 했을까요? 법으로 화단을 이제 설치하면 2m까지 완화해 준다. 이것은 아파트의 외관을 조금 더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게 하려고 했던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스윗닷 홈이라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요거는 조금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가 특이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요 세 번째 침실 공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뒤에 거실과 마주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어도 자녀가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텔레비를 봐도 보는 제 마음도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이 드는 평면이어서 이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이름 모를 아파트 이 평면이 거의 이제 3베이형 아파트 평면에 종착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이제 공용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자녀방 1 그리고 거실 이건 당연히 이제 확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실 뒤로 주방 및 식당 그리고 자녀방 2 그리고 안방 공간 그리고 안방 공간이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 더 크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풀 사이즈로 이렇게 자리가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베이 아파트에 이제 거의 종착역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뭐 비슷하죠. 이 화단이 전면부에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파트는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제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건설사에게는 어떤 영리의 이제 수단이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채워 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채워 넣음에 있어서 따져보게 되는 것이 인동거리라는 개념입니다. 인동간격은 이제 법으로 주거동 이게 땅이고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내 건물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은 이 한 동의 높이만큼 이격시키는 다음 동을 배치할 때 이격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이격거리는 2분의 h가 될 수도 있고요. h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배치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그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었는지. 지금 요 녀석들이 아파트
동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 이제 있죠. 자, 여기만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동 거리를 보게 되면은 주최강 방향으로 이 인동 간격을 따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따져보게 되면은 인동 거리가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 있는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또 이 아파트의 인동 거리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도록 설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이제 인동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아파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의 형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제 대략 2000년대 이후부터 타워형 아파트 그리고 복합형 아파트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워형 아파트라는 것은 중앙의 코어에서 각 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고요. 복합형 아파트라는 것은 이제 이런 판상형을 뭐 두 개 붙여놓는다든가 이 타워형과 판상형, 뭐 코어형 이런 아파트를 같이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이제 류의 아파트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쉽게 인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제한된 대지에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다양한 평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타워형 아파트에서 나오는 평면들, 또 이런 복합형 아파트에서 나오는 평면들 두 부류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혹은 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평면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타워형 아파트 한번 쭉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형 아파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신형 지웰이라는 이제 브랜드의 아파트 평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은 조그만 발코니 공간이 있고 침실 들어오면 주방, 식당, 거실, 자녀방, 안방 이런 구성입니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닥 좋지는 않은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백현 슈먼시아 아파트고요. 현관에 들어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정확하게 분류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코니가 된 것은 다 나중에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이 아파트, 이제 백현 휴먼시아의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주요 실들이 이렇게 남향을 면하고 있다는 게 좋은 점 같습니다. 우리가 78년도 혹은 이제 이전 시간에 봤던 투베이형 아파트들은 사실 채광이 이렇게 그렇게 딱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2000년대 이전의 아파트들이 요런 모양이었다면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요런 세로가 긴, 가로가 긴 요런 평면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코어형이 아니라 이제 타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앙에 코어가 있고 여러 세대가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세대는 뭐 채광이 좀 북향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그리고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사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실들이 다 외기에 면한다는 점은 조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쌍용 예가인데요. 들어오게 되면은
자녀방 1, 자녀방 2가 있고요. 주방, 식당, 거실, 안방 공간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실들이 독립적이고 이제 외기에 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미안 메가트리아라는 평면이고요. 거의 비슷한 구성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름이 안 적혔네요. 이 평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에서 들어와서 자녀방 섹션, 공용 화장실 이런 것도 이제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주방 식당이 있게 되고 팬트리 공간 같은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알파룸이란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취미실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 침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형 아파트, 예, 이제 이 전까지는 이제 타워형 아파트였다고 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복합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복합형 아파트는 평면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현관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자녀방 1, 2가 나오게 되고요.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 및 식당, 거실, 그리고 침실, 드레스룸, 화장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모든 실들이 다 남향을 면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계단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채광에도 굉장히 좋고 모든 세대들이 이제 채광에도 좋고 환기도 꽤나 괜찮은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평면을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요 실들이 4개로 구획이 돼서 다 채광이 잘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공용 화장실이 있고 팬트리처럼 쓸 수 있는 다용도실, 그리고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안방 섹션도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 더 큼직하게 들어가고 화장실, 풀사이즈 화장실, 그리고 안방. 우리가 보통은 여기 이 발코니는 이제 확장을 해서 쓰게 되고 여기에 문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빨래를 널고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로 이제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공간이 혹시 무엇인지 이제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대피 공간이라고 합니다.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데 대피 공간이라는 것은 화재와 같은 재난 시에 조금 구조를 기다리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초덕마을 중흥 S고요. 얘는 평면이 조금 이제 재밌어서 하나 이것도 붙여봤는데 주요 실들이 다 전면 남향을 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피 공간이 굉장히 크죠. 요렇게 반쪽만 베이가 나온 것을 이제 우리는 0.5 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의 건물들은 보통 우리가 4베이 아파트라고 하면은 얘는 3.5 베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위례 더 힐 55 2015년도 준공 작업이고요. 얘는 좋은 점이 들어오면 이제 침실, 자녀방 침실 1, 2가 있고 공용 화장실 있고 그 다음 바로 주방, 식당이 나옵니다. 식당 공간은 아마도 이제 여기가 되겠죠.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확장된 거실이 있고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 그리고 양쪽으로 수납장이 있고 풀사이즈
화장실, 안방 화장실, 그리고 발코니, 발코니에서 연결되는 대피 공간,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평면들이 보면은 사실 주방과 식당 공간이 잘 구획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부터 조금 더 이제 주방, 식당 공간이 구획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촌 더샵 센트럴이라는 아파트고요. 보시면은 이제 알파룸이란 게 딱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식당 공간도 이렇게 딱 설치할 수 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냉장고, 우리나라는 냉장고를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안방에서 드레스룸 큼지막하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약간 특이한 게 알파룸이 안방에 이제 속해서 안방의 서재처럼 연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실들이 다 남향을 면하고 있고요. 침실 안에 조그만한 이제 창고 혹은 클라젯 공간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더건 푸르지오. 저는 이 평면이 이제 가장 좋은 평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다 모든 실들이 남향을 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화장대, 그리고 이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클라젯, 안방 화장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 크게 있고, 그리고 문을 열면은 팬트리형 신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서양에서는 이거를 코트 클라젯이라고 하는데, 코트 클라젯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뭐 우산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옷, 외투들 이런 것들, 또 뭐 신발, 잘 안 신는 신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창고 공간을 말합니다. 이런 게 요즘 이제 단독주택에 많이 쓰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쬐끄만한 팬트리 창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식당 공간도 딱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용 공간에서 알파룸으로 침실로 이렇게 딱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구성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이 이제 제가 한동안 리서치한 아파트 평면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 평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이제 복도형 아파트는 이렇게 복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공용 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용 공간을 주요 실들이 면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코아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을 이렇게 놔가지고 양쪽 이 공용 공간을 딱 두세 대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코아형 아파트가 나오게 되고요. 초반에 이런 투베이형 아파트에서 이 코아를 이렇게 뒤로 조절함으로써 3베이 아파트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평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더 이 코아 공간과 아파트 조합을 통해서 이제 정말 컴팩트한 단지 배치를 그러니까 단지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근간에는 타워형 아파트, 그리고 이런 판상형과 타워형 혹은 판상형과 판상형을 복합적으로 쓰는 복합형 아파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배치가 정말 컴팩트하고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판상형 아파트의 평면들, 또 판상형이 아니죠. 타워형 아파트의 평면들, 그리고 판상형 아파트의 이제 4베이 평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간단한 아파트의 역사입니다. 40년간 아파트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파트 설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훨씬 이상의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핥기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것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거는 채광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채광, 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서 이렇게 아파트의 모양이 이렇게 요런 세로가 긴 평면에서 요런 가로가 긴 평면으로 이제 진화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부 공간 안에서도 어떤 실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